안녕하세요. 여기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우리와 공유한 14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의문점들도 남아 있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의 꼭대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사하라 사막이 초목이 우거진 푸른 숲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와, 멋질 것 같네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우리의 궁금증들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대해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네요.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믿기 힘든 사실들로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잊지 말고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 기능을 켜서 삶의 밝은 면에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1번.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꼭대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는 높습니다. 가장 높은 피라미드는 무려 146m에 이르죠. 그래서 피라미드의 꼭대기를 제대로 보는 것은 꽤 어렵습니다. 그 위에 뭐가 있는지 알아맞혀 보실래요? 아니요, 별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니니까요. 피라미드는 고대 파라오가 묻힌 무덤입니다. 과학자들은 벤벤 스톤을 발견했는데요. 기원전 1840년경 피닉스 사원 아멘엠헤트 3세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얹혀있던 것이었습니다. 파라오가 환생하기를 기원하며 이것을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놓았다는 건 놀라운 일은 아니죠. 이집트에서는 불사조가 창조와 부활의 상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과연 그 기도가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2번. 그건 다른 색깔의 카나리아입니다. 매운 음식을 먹고 뺨이 빨갛게 변한 적이 있나요? 카나리아는 고추를 먹은 후에 자기 몸의 색을 바꿀 수 있답니다. 카나리아 날개에 있는 특별한 색소 덕분에 먹이에 따라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노란 카나리아가 빨간 고추를 먹으면 오렌지색이나 빨간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카나리아가 햇볕에 앉아있으면 깃털이 다른 빛깔을 띠는 것을 봤을지도 모르겠네요. 블루베리를 먹이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지는데요. 3번. 바티칸은 특정한 노래의 기록을 금지했습니다. 만일 바티칸이 주제가를 가지고 있다면 무엇일까요? 탐 레러가 부른 바티칸 레그라는 노래가 있지만 그건 아닐 것 같네요. 흥미로운 질문이죠? 바티칸은 주제곡이 없지만 1년에 한 번씩 연주되는 특별한 곡이 있는데요. 그 음악은 거의 150년 동안 비밀로 지켜져 왔습니다. 노래를 듣고 받아 적은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죠. 하지만 어느 날 당시 14세였던 어린 모차르트가 이 음악을 듣고 암기해서 기록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바티칸에 알려지자 그들은 분노하기보다는 모차르트의 귀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모차르트가 거의 완벽에 가깝게 기록해냈거든요. 모차르트는 교황으로부터 황금 박차 훈장이라는 상을 받았습니다. 모차르트는 반항하였군요. 그럼 그 노래는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4번. 바다의 십자무늬. 아니요, 이건 거대한 체커 게임이 아닙니다. 바다에 나타나는 이 네모난 모양들은 십자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해상에서 두 개의 파도 체계가 비스듬하거나 기울어진 각도로 발생할 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무늬는 멀리서 볼 때만 예뻐 보일 뿐입니다. 만약 이 십자 파도를 만나게 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배가 뒤집힐 수도 있죠. 5번. 누군가가 박물관에 있는 고대 이집트 가면 유물에 턱수염을 부러뜨렸습니다. 오늘 일진이 안 좋다고 생각하셨나요? 2014년 이집트 박물관의 한 직원이 투탕카멘이 매장될 때 썼던 가면의 턱수염을 부러뜨렸습니다. 제가 그랬냐고요? 그것을 다시 붙이려고 시도했는데 유물을 오히려 더 망치고 말았습니다. 고대 이집트 가면은 1922년에 발견되었고 인류 문명의 10가지 상징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2014년에 이 작은 혼란이 발생했지만 역사가들은 2016년이 되어서야 접착제로 형편없이 처치해 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대로랍니다. 6번. 난초는 악마의 식물입니다. 이 아름다운 꽃이 악령의 저주를 받은 것일까요? 아니요,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콜롬비아의 숲에 있는 이 꽃은 뿔과 빨간 눈을 가진 소름 끼치는 모습 때문에 악마의 난초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만약 이 꽃으로 꽃꽂이를 하고 싶다면 아주 오래 기다려야 할 겁니다. 이 꽃은 특별한 환경에서만 자라는 데다가 멸종 위기 식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일반 꽃가게에서는 살 수 없거든요. 7번. 색깔 없는 무지개.
무지개를 상상할 때 무엇이 떠오르나요? 아름답고 다채로운 색깔, 그렇죠? 흰 무지개처럼 보이는 안개 무지개를 보면 실망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안개 무지개는 안개가 낀 날에 나타나는 희귀한 현상이어서 그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안개 무지개는 0.05mm의 작은 물방울이 존재하고 안개를 마주한 채 태양을 등지고 있을 때만 볼 수 있습니다. 달빛에서도 안개 무지개를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달 무지개라고 불립니다. GPS는 정말 무료일까요? 가장 가까운 스타벅스를 찾을 때 스마트폰의 GPS를 사용하면 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GPS가 사용하는 24개의 위성 유지비로 매년 7,500억 원을 씁니다. 거의 하루에 20억 원을 쓰는 셈이죠. 정부는 GPS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큰 폭풍과 같은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은 필수적입니다. 9번. 러시아에서는 집을 바꾸지 않고도 다른 도시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도시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러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도시 이름이 너무 자주 바뀐 덕에 주민들은 실제로 이주하지 않고도 세계의 다른 도시에서 사는 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페테르부르크에 살다가 다음 해는 이삿짐 하나 싸지 않고 페트로그라드에 살 수도 있습니다. 이사 참 쉽죠? 10번. 펭귄 배설물은 생존을 위해 필요합니다. 아, 펭귄 배설물의 기쁨이요 라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믿거나 말거나 역겨운 펭귄 배설물은 남극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펭귄 배설물에 들어있는 성분은 언토양에서 식물이 자라도록 돕습니다. 심지어 동물의 생존도 돕습니다. 지난 5천년 동안 771만 1070kg 이상의 펭귄 배설물이 남극 대륙의 번영을 유지해왔다고 합니다. 와, 배설물의 힘이 강력하네요. 11번. 아보카도는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에게 유독합니다. 딥소스에 넣기도 하고 토스트에 넣기도 하고 샌드위치에 넣기도 하고 사람들은 아보카도를 너무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맛있는 과일은 다른 동물에게는 엄청난 독이랍니다. 개나 말, 소 같은 다른 동물들은 아보카도를 조금만 먹어도 매우 아프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보카도 잎이 퍼신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동물의 심장 근육과 유선의 괴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과카몰레는 우리만 몰래 먹을 수 있겠네요. 12번. 아이슬란드에서는 화산으로 빵을 굽습니다. 우리는 보통 맛있는 빵을 요리하기 위해 오븐을 사용하지만 아이슬란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바로 화산 열기를 사용합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빵 요리법 중 하나는 24시간 내내 간헐천 근처에 바닥에 반죽을 넣은 냄비를 놓아두는 것입니다. 이 토양이 섭씨 104.4도에 이르면서 빵이 구워지는 거죠. 유황의 맛을 없애기 위해 버터를 많이 넣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빵 구우려다 자기가 구워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13번. 얼음공 현상은 신화가 아닙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드물긴 하지만 자연적인 얼음공 현상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마치 사람이 만든 것처럼 완전한 구형이지만 이 얼음공은 바람에 의해 만들어지죠. 어떻게 된 일인지 강한 바람이 눈을 뭉쳐 동그란 공 모양으로 굴리고 광택까지 냅니다. 이 공의 지름은 최대 51cm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얼음공은 2016년 서부 시베리아 야말반도 해안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자연의 기교가 우리의 시선을 끄는 또 하나의 현상이죠. 14번. 사하라는 항상 뜨거운 사막이 아닙니다. 사하라 사막을 상상한다면 높은 기온과 건조한 모래를 먼저 떠올리지 않나요?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텍사스 A&M 대학의 로버트 코티 연구원에 따르면 사하라 사막은 약 6,000년 전에는 열대지방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묻겠죠? 코티에 따르면 적도 부근에서 발생하는 열대 대기 순환인 헤들리 순환이 아열대 바람, 강우대 등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열대에 있을 때 사막 같은 날씨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것이 사하라 사막을 초목이 우거진 푸른 숲에서 사막으로 변화하게 한 요인이랍니다. 그리고 매 23,000년마다 사하라 사막은 사막과 숲 사이를 오락가락 할 것이라고 합니다. 빨리 보고 싶네요. 좀 더 똑똑해진 느낌이 드시나요?
세계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 중에서 아직 답을 찾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에 답변을 남겨주세요.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시고요. 구독을 클릭하세요. 밝은 면에 함께 머무르세요.